안녕하세요. 묵쌤의 인문학 TV입니다. 보통 인문학에서는 사람이 태어나서 어떻게 살 것인가를 비롯하여 인간의 죽음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살다 보면 장례식에 문상을 갈 일이 반드시 생기게 됩니다. 처음 장례식에 갈 때는 어떻게 문상을 하고 예의를 갖춰야 할지 많은 고민이 생기게 마련입니다. 특히 조의금 봉투는 무슨 내용을 어떻게 써야 할지 더 막막할 수 있는데요. 그런 분들에게 오늘 조의금 봉투에 관한 궁금한 점을 상세하게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어떤 분들은 봉투에 글자를 써내기는 하지만 정작 정확한 뜻은 모르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선 죽음을 이루는 한자어를 살펴보면서 그 뜻을 알아보겠습니다. 죽음을 이루는 말은 굉장히 다양한데요. 순 우리말에는 돌아가셨다, 세상을 떠나셨다, 눈을 감으셨다, 하늘로 가셨다고 표현합니다. 이처럼 사망했다는 말을 직접적으로 하지 않고 빙 둘러서 표현하는데요. 그것을 완곡하게 표현한다고 합니다. 한자어에서도 돌려서 말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먼저 대통령이 돌아가시면 갈서, 갈거, 서거하셨다고 합니다. 멀리 가셨다, 즉 돌아가셨다는 말을 돌려서 하는 말입니다. 또 귀인의 죽음은 타계라고 합니다. 달을 타, 지경계, 다른 세계로 가셨다는 뜻입니다. 또는 윗사람의 죽음을 이를 때는 별세, 달을 별, 세상세, 다른 세상으로 가셨다, 즉 돌아가셨다는 뜻입니다. 또 다른 말로 운명이라고도 합니다. 죽을 운, 목숨명, 돌아가셨다는 뜻입니다. 이 운자가 어려운 한자인데요. 죽을 운자입니다. 또 다른 말로 영면, 작고, 사망 등이 있습니다. 영원히 잠들었다는 영면, 이미 고인이 되셨다는 작고, 죽음을 이루는 사망입니다. 또한 종교별로도 다릅니다. 불교 수도승의 죽음을 드립, 고요할 적, 입적이라고 표현하고요. 즉 정멸의 세계에 들어갔다는 뜻입니다. 천주교는 선종이라고 합니다. 착하게 살다가 복되게 마쳤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개신교에서는 소천이라고 하는데요. 불을 소, 하늘천, 하늘에서 불렀다는 뜻입니다. 이렇게 죽음을 직접적으로 표현하지 않고 돌려서 다양하게 표현한다는 것도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상과 관련된 한자어를 알아볼까요? 사람이 돌아가시면 그 집은 초음초, 이를상, 초상집 또는 이를상, 집가,
상갓집이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 같은 한자가 일상, 일상 두 번 들어가죠? 바로 일상자입니다. 상주, 호상, 조상 등 초상과 관련된 단어에 많이 들어가는 한자이니 알아두시면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상을 당한 집에서는 부고를 내어 상을 당하였음을 알립니다. 부고를 받은 사람은 조문이나 문상을 가게 되고요. 이때 준비하는 돈이 조의금입니다. 돈을 준비하여 장례식장에 가면 이미 흰 봉투에 부이라고 인쇄가 되어 있는데요. 참으로 읽기 어려운 한자입니다. 부이부 고동이자인데요. 한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부이부자는 조개패와 펼부가 합쳐진 글자입니다. 합쳐져서 부이부. 그래서 먼저 조개패를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개패자는 조개 모양이 변해서 만들어진 한자인데요. 크게 두 가지 뜻이 있습니다. 첫째는 그야말로 조개라는 뜻이고요. 두 번째는 돈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옛날에는 조개 껍질로 화폐를 만들어 사용했기 때문에 돈과 관련된 한자에 조개패자가 많이 들어갑니다. 그 다음 고동의자는 사람인 더하기 오를 의자 합쳐서 고동의자입니다. 여기서 고동의자는 고동이란 뜻보다는 의식이나 의전, 즉 장례 예식 전체를 의미하는 한자입니다. 결국 부이란 상을 당한 집에 보내는 돈을 말합니다. 먼저 부이입니다. 부이부. 상을 당하신 분에게 드리는 돈이란 뜻입니다. 다음으로 자주 쓰는 말은 근조입니다. 삼갈 근, 조상할 조. 조자가 틀렸네요. 조상할 조를 보시면 조상할 조에는 활궁이 들어갑니다. 이게 활궁인데요. 고대에는 시신을 숲에 놓고 오는 장례 풍습이 있어서 동물이 달려들지 못하게 하려고 활을 가지고 갔다고 합니다. 그래서 후에 장례에 참여한다는 뜻으로 쓰이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알아두실 점, 근조를 다르게 쓸 수도 있습니다. 삼가할근, 조상할조. 근자는 같지만 조자가 달라지죠. 보통은 활궁이 들어가는 이 조자를 쓰지만 간혹 이 조자를 쓰기도 하는데요. 그 이유가 뭘까요? 간단합니다. 좌우 균형이 맞아서 더 멋지게 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위에서 글자까지의 간격은 약 5cm 정도 띄었습니다. 또 다른 근조.
같은 근조인데요. 아래 조상할 조자가 이렇게 달라졌습니다. 한번 비교해 보시죠. 세 번째로 알려드릴 글자는 조의입니다. 조상할 조, 역시 거동의. 장례식의 조의를 표한다는 뜻으로 이것도 많이 쓰입니다. 조의입니다. 조의. 예, 삼가 조의를 표합니다. 마지막으로 향촉대입니다. 향기향, 촉불촉, 대신할 때. 상의 켜는 촉갑 정도의 약소한 성이라는 뜻입니다. 이 말은 처음 들어보는 분도 계실 텐데요. 자신이 준비한 조의금을 겸손히 낮추고 싶을 때에 쓰시면 됩니다. 그럼 봉투에 직접 써보겠습니다. 향촉대는 세 글자이기 때문에 약간 위로 올라가시고요. 글자 간격을 일정하게 띄우시면서 쓰기 바랍니다. 향촉대 쓰겠습니다. 향기향. 뒷면 자신의 이름 쓰시는 부분은 축의금 봉투 쓰는 법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헷갈리기 쉬운 장례식 용어를 한 가지 알려드리고 마칠까 합니다. 우리가 보통 장례식장에서 쓰는 용어 중에 호상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첫째, 좋을 호자 호상은 좋을 호자 호상은 복을 누리며 장수하신 분의 장례식에 쓰는 말이고요. 보할 호자 호상은 초상을 주관하여 치르는 사람을 뜻합니다. 두 가지가 발음은 같지만 뜻은 전혀 다르니 구분해서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조의금 봉투 쓰는 법을 알아보았습니다. 여러분께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